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082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1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는 2%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보존 헬스케어는 LED 광원을 이용한 조명이나 이런 백라이트 유닛, 이런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시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좀 적자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누적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2020년도에도 역시나 이제 적자의 흐름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 흐름들을 기록하면서 68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봤고요. 당기순이익은 205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이제 좀 적자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 매출이나 이익이 제대로 발생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 종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거나 탄력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종합 제약 그룹사로서 좀 거듭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 제약사로서 좀 거듭나고 있는데, 비보존 헬스케어의 최대주주 비보존과 볼티아가 있겠고요. 비보존은 비마약성 진통제의 오피란제린이라든지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죠. 이 회사가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지금 그 밑에 바로 이 비보존 헬스케어가 존재하고, 그 밑에 지난해 인수했었던 비보존 제약이 존재를 하면서 신약 개발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통, 판매, 그 다음에 생산까지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2020년도 9월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비보존으로부터 비보존 헬스케어가 계약 하나를 체결하죠. 비보존과 계약 체결을 하는데,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에 대한 주사제에 대한 계약이었습니다. 총 계약금 110억, 지급금액 20억이면서 임상 3상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지난해 9월 달에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국내 독점적, 배타적 이 기술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실시권을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 부분의 임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상 3상이 승인이 안 됐어요. 승인이 안 됐고, 지난 12월 7일인가 12월 초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식약처에 신청서를 냈는데 아직 이게 승인이 안 났습니다. 승인이 안 난 상태라서 나게 된다면은 뭔가 주가가 한 번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되는데, 뭐 3상 이후에 나중에 이제 품목화가 나면은 뭐 마일스톤을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하겠죠. 비보존 헬스케어가 비보존한테. 근데 현재는 임상 3상을 신청해 놓은 단계다. 그래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비보존 헬스케어가 비보존의 마일스톤을 추가적으로 또 뭐 주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다라는 거. 원래는 한 1월 중에 나왔어야 되는 결과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뭔가 이제 뭐 좀 이제 자료 보완 요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겠죠. 자료가 미비하니까 뭐 추가적으로 보완 요구가 좀 들어갔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임상 3상 승인 가능성, 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뭐 LED 반려동물 헬스케어 뭐 이런 산업을 진출한다 그랬는데, 사실 뭐 크게 기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6조 원이라는 거지 이 회사가 6조 원을 벌어들인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 반려동물 시장이 6조 원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뭐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뭐 나온다면 다행이겠는데 과연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릴지 실적에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큰 기대는 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테마성으로 엮이면 모르겠는데 뭐 반려동물 테마나 뭐 이런 걸로 엮여서 액션을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저기서 뭐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려면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뭐 위치는 뭐 거의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의 위치 자체는 뭐 바닥권이고 특징적인 거는 지난해 이제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인수할 때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됐다라는 게 조금 특징적인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1,800원, 1,900원대는 어떻게든 좀 지켜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1,800원과 1,900원 정도의 뭔가 이제 지지 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 종목의 진짜 변동성은 진짜 미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늘 아침에도 뭔가 이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밑으로 하방으로 확 밀어버리는 흐름들 7% 정도 시초가 대비해서 뭐 7%나 그냥 확 빼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 종목은 진짜 종목의 변동성이 아무리 잡주라고는 하지만은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변동성이 너무나도 좀 크다. 정말 이제 심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주식 자체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전환사채가 하나 상장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주식수가 34,000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 물량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 34,000주 정도가 이제 22일 날 상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물량들이 이제 지금부터 나올 수 있겠죠. 오늘부터. 근데 뭐 이거 34,000주 팔아가지고 뭐 저렇게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근데 그렇다고 또 해도 어디서 물량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환사채 말고는 뭐 특별하게 물량 어디 뭐 나올 때도 없거든요. 어차피 외인들 뭐 기관들이 잡아가는 종목도 아니고 외인들 기관들이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환사채 상장됐던 거 아직 한 700에서 800만 주 좀 안 되는 물량 남아있는 거 말고는 딱히 물량 나올 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수급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딱히 뭔가 이 기타 법인 쪽에서 그렇게 또 물량이 많이 나온 것도 없어요. 13시 20분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기타 법인 기준으로 지금 13시 38분이니까 뭐 잠정 기준이기는 한데 뭐 나온 게 없다 이거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물량 아침에 흔들었던 물량들이 뭔가 전환사채 쪽에서 나온 물량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한 30만 주, 그 다음 뭐 한 30만 주가 연달아서 이렇게 따다닥 터져버리니까, 진짜 이 종목의 변동성은, 정말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이 1,800원, 1,900원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를 참 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 대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킬 건 지켜주는데 가끔씩 선을 좀 넘는 듯한 그런 제스처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게 이 종목을 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진짜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흐름에서 얼마나 뭐 주가를 좀 잘 올려주려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사실 뭐 비빌 언덕이 없죠. 비빌 언덕이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1,800원, 1,900원 말고는 기대할 상황이 아니고 이걸 깨지고 내려간다면 사실상 말 그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와버리죠. 그랬을 때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방 변동성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들이 지금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환사채의 평단이 1,400원에서 보통 1,5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방이 열려버리게 된다면은 한 1,400원, 1,500원대에서 아마 얘네들 단가 그 안에서는 무조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태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런 사태까지 간다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고 그냥 이 구간에서 어떻게든 오피란제린 주사제에 대한 임상 3상 승인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좀 돌아나가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기다리는 임상 승인 소식은 들리지는 않고 뭐 날이면 날마다 전환사채는 상장돼서 매일 아침만 되면은 주가를 흔드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이 종목의 주주님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진짜 막 신경쇠약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1,800원과 1,900원 자리에서는 지켜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의미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거 말고는 기술적으로는 뭔가 이제 올라올 만한 자리가 없다. 이거 깨지면 말 그대로 나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좀 돌려나가야 되는데, 뭔가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좀 양봉이 터져줬고, 이걸 연장해서 조금 더 올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또 밑으로 변동성을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 이 종목은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말 그대로 그냥 1,800원, 1,900원 정도에서 어떻게든 좀 버텨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올라오는 또는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다소 아침에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은 어떻게든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면서 혹여라도 이게 양봉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분위기 싹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음봉이지만 혹시라도 이걸 양봉으로 바꾸면서 아랫꼬리를 또 지난번처럼 달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오늘 또 분위기는 또 180도 또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존 헬스케어를 보면서 이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보존 그 헬스케어가 지금 신청해 놓은 오피란제린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신청에 대한 결과, 이 12월 7일 날 해놨던 거, 이거 밖에는 지금 사실 기대할 만한 요소는 뭐 일단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실적적으로는 뭐 그렇게 매번 적자가 나는 회사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뭐 1,800원, 1,900원 또 지켜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사실 뭐 실적에서 포인트를 두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를 두고 1,800원, 1,900원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전환을 해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를 바라봐야 되고요. 이게 깨진다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는 들어가야 되고, 재차 만약에 반등의 가격 또는 반등의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무너졌을 때는 1,400원에서 1,500원 이 사이 얘네들 전환사채 단가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잘 지켜주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최대감은 2,65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상한가를 가도 도달이 불가능한 자리니까 사실상 그냥 저 구간이 최대 저항대라고 보면 되고요. 가기 전에 아마 뭐 한 2,000원대 초중반 이런 자리에 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구간에서 조금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감은 2,650원이지만 아마 상한가를 가도 못 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제 저항대를 조금 낮춰 본다면 한 2,300원에서 2,400원, 2,300원 언저리 이런 자리가 기술적으로 좀 저항의 역할로 좀 작용하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딱 뛴다면 한 2,300원 정도가 좀 저항대로 작용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지금 또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다려보고, 그 반등의 흐름 속에서 뭔가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깨졌을 때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 속에서 비보존 헬스케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비보존 헬스케어의 주가가 좀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때는 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한 3-4개월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 박스권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어느 구간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영역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뭐 힘내시고요. 뭐 앞으로도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내용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그런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추천 종목은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무료로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